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재용이 6년을 준비했다. 과연 어떠한 것을 6년을 준비했는가?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200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자, 이 200조 투자는 과연 무엇인지? 자, 이 종목, 곧 M&A까지 임박한 이 종목은 AI, 로봇, 반도체, 대장주 관련된 이런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재용 빌 게이츠 저커버그도 만날까? 7월에 뭐한다? 억만장자 클럽 참석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 그래서 이게 선벨리라고 하죠. 지금 억만장자 클럽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이재용이 왜 제가 6년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뭡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이재용이 6년 만에 참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최근에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뭐 했습니까? 5년 동안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말 그대로 사교 클럽이기 때문에 이 사교 클럽을 통해 가지고 선벨리 콘퍼런스라는 이 국제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삼성이라든지 아니 뭡니까? 이 재벌들이 지금까지 뭐 했다? 재벌들이 지금까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적인 친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선벨리라는 게 사실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뭐라고요? 이 행사 자체는 늘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행사라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100% 공개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로 친분을 교류하면서 사업적인 비즈니스 뭐한다? 회사의 M&A나 파트너십 등을 논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는 제프 베이조스의 2013년 워싱턴 포스트 인수와 디즈니의 1996년 ABC 방송사 인수 등의 논의 역시도 선벨리에서 시작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2014년 선벨리에서 이제 쿡 애플 CEO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런 소송 같은 것도 철회를 시키면서 친분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왜 6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표현을 썼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M&A가 2017년 초 미국 전장 장비 기업 알죠? 하만. 최근에 가래 NFT 이슈 많이 됐잖아요.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그 타이밍에 뭐합니까? 이 부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뭐했다? 그 다음에 인수가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부회장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선벨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이는 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017년도 이후에 이곳을 선벨리를 참석하지 못하면서 뭐했다? 참석하지 못하면서 하만 이후에 새로운 인수 이런 것들,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연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올 7월에 드디어 뭐예요? 올 7월에 억만장자 클럽에 참석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또 뭐를 알아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일단 하반기에 어찌됐든지 삼성의 새로운 여기서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자, 최근에 뭐한다? 자, 이재용 신규 투자 저울질, 우리 삼성 대형 NMA가 지금 하반기에 나올까를 또 뭐하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 M&A를 뭐한다 했어요? 대형 M&A, 뜻깊은 M&A, 큰 M&A를 뭐하겠다? 내년까지 하겠다. 우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중으로는 M&A를 한번 크게 때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M&A 관련된 종목들, M&A 관련된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재용이 얘기했던 2023년도까지라 본다라고 하면은 올 하반기부터 해갖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 나올까 기대를 해보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한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억만장자들의 교류라든지 회사의 M&A나 파트너십 등을 논의하는 이 선벨리 자체가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삼성은 어떠한 상황인가? 과연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봤더니 M&A를 일단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M&A 자금 같은 거 보면은
보다시피 2016년도에 구전을 들여서 하만 인수한 것이 마지막으로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M&A 이슈가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차입금 등을 포함하면 지금 얼마? 최대 200조 원이 넘는 M&A 자금을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합니까? 지금 공원대로라면은 2023년 내에는 대규모 M&A를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2023년 내에는 대규모 M&A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서 뭐한다?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는 200조에 달하는 M&A 이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뭘 눈여겨보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7월 달에 억만장자들이 모이는 선밸리 플러스 하반기 M&A 이슈를 가지고서 뭐 해보자. M&A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해보자. 관련 수혜주를 어떠한 종목이 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M&A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기업을 가지고서 M&A를 하게 될 것인가를 봤더니 과거부터 얘기 나온 게 뭐예요? 자, 삼성전자의 승부수는 어디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는 사실 인수합병 M&A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어떠한 쪽으로 눈여겨봐야 되는지 봤더니 이런 것,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예전에 이런 거 나오죠. 뭐 한다? 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 새로 공개한 게 뭐다? 자, 재미부터 안전까지 잡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M&A를 진행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대단히 커요. 뭐 재미부터 안전까지 잡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럼 이 재미부터 안전까지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좀 다르게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성이 최근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게 뭐냐? 하만입니다. 하만. 보면 뭐예요? 자, 삼성 차량용 뭐한다? 반도체 영토 확장하는데 하만을 활용해서 하만을 활용한다 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어제장에서 뭐했다? 아남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아남전자가 움직였는데 실제로 일단 보면은 하만을 활용했던 게 과거에도 뉴스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하만을 활용해가지고 뭐예요? 독일 AR 기업 뭐한다? AR 기업 해가지고 인수의 의미, 초대형 M&A 심호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AR 기업 인수가 뭐 어디예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아포스테라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뭐다? 삼성전자가 뭐 한다? 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차량 반도체를 인수할 확률이 크고, 거기서 뭐예요? 하만을 이용한 통한 합병이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그럼 지금 일단 하만의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뭐 했어요? 큰 대규모 인수합병은 아니지만 독일 AR 기업 뭐 했다? 소프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AR 기업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을 인수. 그래서 봤더니 왜 이 기업을 인수했을까를 봤더니, 왜 인수했다? 보면 뭐랍니까? 하만이 AR 기술 확보로 진부한 뭘 만들겠다? 디지털 콕핏을 선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의 이 삼성의 행보가 디지털 콕핏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왜? 삼성이 옛날부터 밝혔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게 뭡니까? 재미부터 안전까지 잡는다 했잖아요. 근데 재미부터 안전까지 잡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뭐냐고 하면 여기서 나오죠. 뭐 한다? 차에서 놀고 일하고 힐링하고 뭐 한다? 삼성전자 디지털 콕핏에 무한 진화를 한다. 그럼 앞으로의 이 뭡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노리는 이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뭐 이런 쪽을 봤을 때 이 모든 그림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디지털 콕핏으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디지털 콕핏. 그럼 앞으로의 이 M&A,
앞으로의 M&A도 어디서 나오는 게 크다. 디지털 콕핏 관련해서 M&A 관련된 이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좀 찾아보려고 봤더니 그럼 과연 디지털 콕핏에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분석해봤더니 뭐가 필요하냐. 자, 하만이 디지털 콕핏 사업 키운다 해요. 그럼 하만은 삼성에 편입된 2017년부터 삼성전자 전장사업팀과 함께 디지털 콕핏을 개발해왔고, 디지털 콕핏은 뭐다? 자, 지금 하만이 디지털 콕핏 개발 같이 했죠, 삼성이랑?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까지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디지털 콕핏은. 그럼 지금 여기서 최근에 얘기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운전자 모니터링 솔루션 이런 것들 뭐 보면은 기술 정보 IT 뭐 쭉쭉쭉 나오잖아. 그럼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부터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5G 삼성이 6G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5G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AI와 뭐가 있다, 사물 인터넷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했던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면은, 자, 제가 그 1월 7일에 올려드렸어요. 1월 7일에 올려드렸는데 이 당시도 제가 삼성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삼성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 뭐가 있다. 자, 삼성전자 미래전략 자동차에도 사물 인터넷이고요. 모바일 플러스 가전도 사물 인터넷이고요. 삼성부도 사물 인터넷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의 모든 로봇이라든지 모든 미래 투자 전략에 뭐가 된다? 사물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이 디지털 콕핏 관련해서도 뭐가 될 확률이 크다. 사물 인터넷은 또 핵심적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보면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공지능 자체가 뭐가 됩니까? 사물 인터넷. 이게 연동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앞으로의 뭐다? 앞으로의 삼성의 이 모든 사업 분야의 핵심, 중심에서 이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 뭐다?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 관련 수혜주는 분명하게 M&A가 될 확률이 크다. 아니면 M&A가 안 된다 하더라도 M&A 관련 수혜로 분명히 기대감으로 급등을 할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다? 사물 인터넷, 삼성을 통해서 올라갈 만한 이 M&A 관련해서 올라갈 만한 이재용이 아까 얘기했던 뭐 6년을 기다려가지고 뭐 한다. 이 억만장자 클럽, 선밸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물 인터넷 관련 수혜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S넷이라는 종목입니다. S넷. 과거에도 S넷을 보면은 자 뭐라고요? 자, S넷이 2017년도에도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기업의 M&A 혹은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에 강세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S넷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처럼 과거부터 뭡니까? 과거부터 사물 인터넷에 대한 투자 M&A 이야기는 삼성전자 계속 했던 만큼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S넷을 한번 모아나가 보자. S넷이 뭐 차트적으로 좀 뭐 고점이랑 고점일 수도 있고 저점일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이 투자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이 S넷 이 종목이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이 이슈를 봤을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리는 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자, 어플에 진이강태곤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단기간 신종목 장투승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꾸준하게 종목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플을 한 번씩 다운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단타,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종목명과 함께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설명도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이제 같이 매매도 해볼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으셔서 이용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